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요소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어제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헬륨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헬륨을 걱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생산이 중단된 카타르 LNG 시설은 요소와 헬륨을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는 0.1%에서 0.5%의 헬륨이 섞여 있는데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로 냉각해서 LNG를 만드는 공정에서 헬륨을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급냉하면 메탄가스는 액체가 되어 바닥에 고이는데 이것이 LNG입니다. 메탄은 액체 LNG가 되었지만 헬륨과 질소는 아직 기체로 남아있게 됩니다. LNG를 회수하고 온도를 다시 마이너스 190도까지 내리면 이번에는 질소가 액체가 되어서 바닥에 고이게 됩니다. 질소를 빼내고 나면 끝까지 액체가 되지 않고 존버한 헬륨이 기체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카타르는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어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계 1위의 헬륨 수출국이 됩니다.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과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데 한국은 헬륨의 60%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헬륨 가격은 이미 50% 이상 올랐는데 돈이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도 헬륨을 생산하고 있으니 공급처를 미국으로 바꾸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산소, 수소, 탄산 등 다양한 가스 중에서 희소성이 높은 산업용 가스를 희귀가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온, 크립톤, 제논, 라돈, 헬륨 등이 희귀가스에 해당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이었습니다. 마리우폴에는 유럽 최대 제철소 중의 하나인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아조우스탈에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하면서 시가전이 끝났지만 아조우스탈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조우스탈을 철거하고 리조트를 세우기로 러시아가 결정할 정도로 제철소로는 수명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아조우스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제철소가 아닙니다. 이 아조우스탈은 소련 시대에 세워진 오래되고 노후한 제철소라 공정이 좋지 않은 제철소입니다. 공정이 좋지 않다는 말은 산소를 많이 소비한다는 말입니다. 다량의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크립톤, 제논, 네온, 헬륨 등의 희귀가스가 많이 나오는 제철소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 희귀가스가 필요했습니다.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노광 공정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리는 식각 등 거의 모든 공정에 5가지 희귀가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5가지 희귀가스는 크립톤, 제논, 네온, 헬륨, 아르곤입니다. 아조우스탈은 아르곤을 제외한 4가지 희귀가스가 대량으로 나오는 제철소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크립톤 31%, 제논 18%, 네온 23% 등을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아조우스탈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러시아가 수출 제한을 하니 러시아산 희귀가스가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네온가스의 85%를 공급하는 중국은 독점을 활용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온가스는 웨이퍼의 빛을 활용해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의 핵심 소재입니다. 중국은 1kg에 55달러를 받던 네온가스를 러시아 쪽 공급이 끊기자 가격을 빠르게 올렸습니다. kg당 55달러였던 네온을 2,920달러까지 올려받아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의 린데와 협력해서 대안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린데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회사로 2004년부터 용인과 기흥 등에서 삼성전자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린데는 평택의 1만 3천 평방미터 부지에 희귀가스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2031년부터 삼전 공급량을 직접 생산할 예정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순도 99.999%의 네온, 제논, 크립톤 등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을 2025년 11월 광양에 건설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75.1%, 중국 중타이 24.9%의 합작법인인 포스코 중타이에어 솔루션이고 이곳에서 희귀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합작법인의 생산량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한 물량의 52%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원료가스를 합작법인인 중국 중타이에게
공급받아 생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원료가스 수출을 통제하면 생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가스 글로벌 기업인 에어 리퀴드도 크립톤과 제논 정제 공장을 25년 6월 천안에 완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희귀가스는 독일 린데와 중국 합작 포스코 중타이에어 솔루션, 프랑스 에어 리퀴드 등이 공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온, 크립톤, 제논은 한국에서 30%에서 50%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라돈은 산업용에 거의 쓰이지 않아서 확보 필요성이 낮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하나가 비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은 천연가스를 LNG로 액화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카타르의 헬륨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헬륨의 60% 정도를 카타르에 의존하는 이유입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5년 헬륨 수입 국별 비중은 카타르 59%, 미국 25%, 중국 8% 순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공급받는 헬륨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의 차질을 빚으니 미국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 1위 헬륨 생산국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의 가스전은 천연가스 중 헬륨 농도가 0.3%에서 1%로 높아서 헬륨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 헬륨 생산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헬륨은 우라늄,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지하 암석 속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암석 속에서 생성된 헬륨은 암석 틈으로 새어나오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저장층에 갇혀서 축적이 됩니다. 지질학적으로 오래되고 밀폐성이 좋은 구조를 가진 천연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의 헬륨 함량이 높은 이유입니다. 세일가스전은 상대적으로 지상에서 가깝고 젊은 지층에서 형성이 됩니다. 헬륨이 충분히 축적될 시간이 없는 얕은 지층에서 세일가스를 채굴하다 보니 함유량 0.01% 이하의 경제성 없는 헬륨이 나왔습니다. 천연 가스전과 달리 세일가스전에서는 헬륨 생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세일가스 위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헬륨 생산량은 천연가스 생산량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헬륨을 절반 이상 생산하던 미국이 2025년에 헬륨 생산 1위를 카타르에게 내주고 2위가 된 이유입니다. 헬륨은 생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출로 봐야 합니다. 카타르는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지만 미국은 국내 소비 비중이 높아서 헬륨 수출은 생산량의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수출 물량으로만 보면 카타르 8과 미국 2 정도로 물량 격차가 벌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서 충분한 물량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 우러 전쟁에서 시작된 희귀가스 공급 부족은 해결되어 중국의 가격 장난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반도체용 희귀가스 5종 중 4종은 한국 내 생산시설들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천연가스를 LNG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헬륨이 저렴해서 카타르산을 많이 이용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미국산이 비싸더라도 돈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산은 내수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